그 다음 우리가 고려할 코틀린의 문법은 컨디셔널 브랜치 조건문입니다. if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코틀린에서 조건문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if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괄호 안에 조건식이 들어가죠. 괄호 안에 이런 식으로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건식이 참일 때는 요 중괄호 안에 있는 요 블럭이 코드 블럭이라 부르는 코드 블럭이 실행되는 거죠. 자, if문을 사용할 때에는 소위 말해서 그 조건문 컨디셔널 익스프레션이 사용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교 연산자가 있고 논리 연산자가 있습니다. 비교 연산자라는 것은 어떤 베리어블끼리의 어떤 비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를테면 A가 B보다 작다. 그러나 B는 C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특정한 변수들 혹은 특정한 값을 비교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이 true, false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true, false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두 개 이상의 비교문이 있을 때 그런 비교문을 또 and나 혹은 or나 혹은 negation으로 막 바꿀 수 있겠죠. 자, negation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을 어떻게 됩니까? false로 만드는 거죠. or는 자,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면 전체 익스프레션이 true가 되는 것이고 and는 두 개의 익스프레션이 모두 참일 때에만 전체 익스프레션이 true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조건문은 여러 개의 조건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할 때는 자, 조건식 뒤에 있는 코드 블록을 실행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죠? 자, else 뒤에 있는 코드 블록을 실행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개의 else가 있다면 중간에 else는 이런 식으로 else if를 사용해서 자, 여기에는 첫 번째 조건식, 여기에는 두 번째 조건식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두 조건식이 모두 만족하지 않을 때에는 else를 시행하는 그런 식이 되는 것이겠죠. 자, 예를 좀 볼까요? 자, 이것이 예입니다. 자, max에 a가 들어가 있고요. 자, max가 b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죠? a가 b보다 작다고 하면 max에 b를 집어넣는 이미 b가 어디선가 선언되거나 아니면 사용되었겠죠. 그래서 a에 있는 값과 b에 있는 값을 우리가 비교를 해서 큰 값을 max에 집어넣는 거죠. 자, 이것도 비슷한 거죠. 이것도 비슷한 것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else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위에 보시면 만약에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max에는 a가 들어가 있겠죠. 똑같이 여기도 똑같습니다. max를 int로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max 값을 둘 중에 큰 값을 고르게끔 if문을 만들었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면 자, a를 max에 집어넣고 자, a가 b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라면 자, 이렇게 else로 else 밑에 있는 그러한 코드 블록을 실행하게 됩니다. 좀 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var max를 바로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equal 뒤에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한 줄짜리 if문을 만들 수 있어요. 매우 단순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코드 블럭을 표시하는 중괄호가 없죠? 사실 중괄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중괄호 없이 사용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A가 B보다 크면 A를 max에 어사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B를 어사인하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자, 비슷한 경우를 또 볼까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앞서는 그 코드 블럭이 중괄호로 묶이지 않은 그러한 if문을 보셨죠.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if A가 B보다 클 때는 프린트를 일단 한 다음에 자, A가 선택되었습니다. 아니면 B가 선택되었습니다를 찍어준 다음에 A를 어떻습니까? max에 집어넣거나 B를 max에 집어넣게 됩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아주 파워풀한 그러한 문법이 되겠어요. 이제 그 코틀린에 있는 아주 독특한 조건문 when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when문은 여러분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그 스위치문과 아주 유사한 형태입니다. 보통 우리가 스위치 케이스 문을 사용해서 하나의 베리어블이 여러 개인 경우, 여러 조건인 경우, 이렇게 하나의 베리어블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고 또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식의 것이었죠. 그래서 if문을 좀 단순화해서 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when문은 사실은 if문하고 스위치문의 아주 중간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if문과 스위치문의 장점만을 가져왔다고 할까요? 그래서 보시면 이건 스위치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when x를 자 1일 때는 print x equal 1, 2일 때는 print x equal 2, 그렇지 않으면 x가 1도 아니고 2도 아닐 때는 자 이렇게 print x is neither one nor two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x가 1도 아니고 2도 아닌 경우라면 자 else 뒤에 있는 요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요거죠. 이게 마이너스 닫힌 괄호입니다.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 뒤에 있는 것을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다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케이스라는 걸 사용하죠. 케이스 콜론을 사용해서 자, 이 뒤에 있는 문장이 어떤 케이스인 경우, 자,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 경우, 자, 여기를 실행하라 라고 하죠. 그러나 자, 코틀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조건문이 또 이런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if문에 들어가는 조건문처럼 보시면 when이 있고 앞에 지금 조건문이 여기에 없죠.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어요. 어디에 들어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자 케이스 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x가 0과 같거나 혹은 x가 1과 같으면 자 print x equal 0 or x equal 1로 프린트하라는 거죠. 아주 재밌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when에다가 어떤 베리어블을 집어넣고 그 베리어블의 값을 봤지만 이것은 하나의 조건문 형태로 아예 케이스에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x가 0 or 1인 경우 자, 0 혹은 1인 경우 자, print x equal 0 그리고 5와 x equal 1이라고 표시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print otherwise인 거죠. 다른 예를 보실까요? 다른 예를 보시면 이번에는 range입니다. range인데요. 자, x가 자 1과 14 여기 두 개의 점점이 들어 있습니다. 서로 붙어야 되고요. 그리고 1.1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1과 10 사이에 있는 어떤 수라면 자 1을 포함한 그리고 10을 포함한 어떤 수라면 자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라면 print x is in the range 이걸 찍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valid가 어떤 리스트나 그런 것들이라면 여기에서 x가 이 안에 들어있으면 자 x is valid 이렇게 찍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none of the above 라고 찍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자, 이 케이스 문안에
range가 들어있는 거죠. 이것도 range고요. 이것도 range입니다.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이 바로 아래에 있어요. 자, 어떤 오브젝트가 1인 경우에는 printed ln 자를 찍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가 hello인 경우라면 자, print greeting을 찍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가 long 타입인 경우라면 print long을 찍고요. 자, 스트링이 아니라면 print not a string을 찍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none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다양한 타입의 변수로 이 변수가 자, 이 웹 문장에 이 오브젝트는 1로 들어갈 수 있고 스트링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long 타입의 변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스트링 타입이 아닌 변수, 스트링 타입의 변수도 들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오브젝트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파워풀하면서 굉장히 표현력이 좋죠. 자, 그 다음 예제를 보시면 자, x가 현재 어떠한 값이고요. 만약에 x가 1과 10 사이에 있는 어떤 수라면 자, x is in the range 라는 것을 찍게 되겠고요. 자, valid number도 역시 어떠한 변수의 집합입니다. 셋이죠. 나중에 우리가 컬렉션을 배울 때 이러한 집합을 배우게 될 텐데 어떠한 변수가 이러한 수로 된 집합에 포함되어 있으면 x is valid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none of the above 해가지고 위의 어떤 조건도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스가 조금 더 흥미로울 텐데요. 자, 우리가 이 함수를 보통 다형함수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아직 함수에 대한 정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리려면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어떠한 자주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이름으로 알리아싱 해놓고 그 안에 어떠한 코드 블록을 만들어 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고요. 함수 이름이 있습니다. 자, 괄호 안에 이 함수가 사용하는 4개 변수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이 함수가 리턴하는 리턴 값이 스트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when을 보시면 자, when 안에 자, 조건문으로 들어있는 것이 objective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 이 함수의 파라미터의 objective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any로 되어 있죠. 다형성 함수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파라미터가 다양한 타입의 변수가 들어오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역시 when 역시 이렇게 다양한 타입의 변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인티저이든 스트링이든 혹은 long이든 long이 아니든 자, 어떠한 것들을 선택해서 거기에 맞게 대응할 수 있게끔 작동을 하죠. 여러분께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시켜 보시면 어떨까요? 자, 헬로우라고 찍었기 때문에 자, 여기 헬로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딩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어떠한 변수 타입으로 long이면 여기 long이라고 찍히겠죠. 자, 실제 우리가 랩을 할 때 한번 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퀴즈를 내드려 볼까요? 여러분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떠한 리절트에 우리가 when을 사용해서 조건에 맞게 이 리절트 값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var라고 선언해놨기 때문에 result라는 베리어블을 만드는 거죠. 자, when이 10이면은 어떻습니까? when이 10이고요. 케이스문으로 9면 true를 이야기하고 in이 5와 10 사이는 어떤 거라면 false를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true가 되겠고요. 자, 이 문장을 실행시켜 보시면 리절트 값이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께서 직접 손으로 코딩을 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반복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은 코트린에서는 while, 또 for, 그리고 do while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물론 나중에 for each라든가 뭐 for all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을 다루진 않겠습니다. 반복문은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은 반복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반복문은 반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고요. 코틀린에서는 for, while, do while 이렇게 세 개가 주어집니다. 물론 뒤에 for each라든가 for all과 같은 그러한 특수한 반복문이 주어지기는 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for, while, do while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반복문은 횟수만큼 반복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for in, until, step, 그리고 down to 이런 정도의 신텍스를 가지고 있고요. 각각을 이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어떻죠? 첫 번째는 자, 이건 뭡니까? 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 오브는 보통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어떤 그러니까 이 리스트의 어떤 원수를 바꿀 수 없는 그 이뮤터블 리스트를 우리가 얘기할 때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 리스트 오브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for가 있고 cake in cakes가 있죠. 자, cakes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케이크에 넣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이것을 수행하게 됩니다. 랩에서 직접 실행을 시켜 보시면서 살펴보시겠고요. 자, 이거는 뭐죠? 이것은 자, 요 인도 역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x가 1부터 3까지 쭉 하나하나 실행되는 동안에 자, i를 찍는 거죠. 요거는 어떻습니까? 보시면 자, i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6과 2 사이에 있는데요. 6과 0 사이에 있네요. 6과 0 사이에 있는데 스텝 2가 있기 때문에 6 그리고 4, 2, 0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건너뛰는 거죠. 스텝만큼 건너뛰는 겁니다. 간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until인데요. until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자, 맨 마지막에 있는 10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6, 7, 8, 9까지만 i에 적용이 되고 9번 자, for를 수행할 겁니다. 자, 요 until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처럼 우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데 스텝까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랩에서 이거 하나하나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반복문은 자, 이 보시면 어떤 어레이가 있죠. 어레이에 인덱스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인덱스만큼 i에다가 집어넣고 실행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은 뭡니까? 자, 어레이에다가 자, 인덱스와 함께 리턴을 하는데 자, 그 인덱스 자리에 인덱스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어레이의 인덱스에 해당되는 인덱스의 변수를 이 value에 집어넣는 겁니다. 비슷한 것이 여러분께서 파이썬에서 enumerate라는 그러한 문법이 있죠. 그거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반복문이 있는데 반복문은 어떠한 컨디션이 만족할 때까지 코드가 반복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while이 있고 반드시 컨디션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자, 코드 블록이 무한대로 실행됩니다. 무한 룹에 빠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x가 0보다 큰 동안 x를 계속 줄이고 있죠. 자, do while은 자, 이 조건을 do while은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먼저 한번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먼저 한번 실행한 다음에 자, 이렇게 조건을 검사하게 되죠. 그래서 while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 조건이 맞지 않더라도 조건이 틀리면 한 번도 이 코드 블록 안에 있는 것이 실행되지 않죠. 하지만 do while 같은 경우에는 코드 블록 내에 있는 코드를 먼저 실행하기 때문에 자, 적어도 코드 블록 내에 있는 모든 익스큐션들은 한 번은 수행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반복문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제어문을 사용하게 되는데 주로 break과 continue를 사용합니다. break과 continue는 사실은요, if문과 함께 사용되죠. 자, if문과 함께 사용이 돼서 어떠한 조건에 맞으면 break하거나 아예 반복문을 탈출하거나 컨티뉴하게 되면 아래에 있는 것은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자, 다음 인덱스를 늘려서 실행하는 그래서 다음 반복문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예를 볼까요? 예를 보시면 여기 for loop이 있고 자, except 안에 1부터 10까지의 수가 하나 들어오고요.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이 코드 블럭이 실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 보시면 except이 0보다 크고 자, except이 자, 8보다 작은 동 안에 만약에 이렇다면 그러니까 except이 4, 5, 6, 7이라면 자, 컨티뉴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4, 5, 6, 7 사이에서는 전혀 수행되지 않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수만 자, 프린트 할 겁니다. 나중에 실제로 한번 돌려보시면서 우리가 실제로 이게 컨티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브렉문도 마찬가지로 랩 시간에 한번 우리가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